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철수 혼자 나가긴 그렇다. 유승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자마자 원외 지역위원장 99명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승민 대표가 동반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성명을 발표했죠. 네. 근데 그 사람들 100%가 국민의당 출신이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첫 번째는 선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승민한테 뜬금없이 경기도지사건, 서울시장이건 어디건 또는 뭐 어디 대구시장이건 나가야 된다고 부추겨요. 근데 유승민은 그쪽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제대로 끝나서 졌을 때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에 비해서 선당우사하는 생각이 없고 본인이 같이 바람몰이 해줘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 당대표로만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임론을 미리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론을 던지고 안철수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안철수가 이미지로 더 씌워서 대표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안철수가 지난 과거에 해온 걸 보면 깨고 가서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얘기하다 홍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홍준표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당이 한국당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이 안 돼요. 한국당은. 이래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러브콜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렇다면 이후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안철수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미래를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선거가 되면 당직자들은 민주당보다 많아. 제1당보다 많아. 그렇죠. 저번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양당이 두 배. 합쳐놨으니까 2배. 근데 선거가 왔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권에서의 가장 큰 권력은 공천권이잖아요. 근데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안철수계, 어느 지역에서는 유승민계.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호남, 충남 이런데 말고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당선될 기초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유리한 지역 있잖아. 자유한국당보다 평소 지지율이 더 나오는 지역 같은데 대구 쪽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구 쪽 말고 수도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대구 쪽에서는 저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요. 바른미래당 스타일이나 특성상. 그러니까 그 공천권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당은 쉽게 합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뾰족히 어떤 방법이 없던 유승민 안철수가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을 했지만 시너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막상 선거에 가면 당선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지역에 예전에 국민의당으로 활동하던 사람, 바른정당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한 당이 됐잖아요. 그들한테 날벼락인 거예요. 막 2, 3년 전도 아니고 선거 불과 몇 개월 안에 이걸 당을 합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내분이 극심해지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구 하면 또 반말하는 사람 나오고 그 과정에서 노른자위는 누가 가져갔네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분당의 씨앗을 바로 잉태해버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뭐 안철수의 캐릭터니까 깨지는 거에 쉽겠죠.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공천권을 누가 개인이 갖거나 홍준표처럼 다 가져버리면 곰피디가 얘기한 데가 이제 표출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좀 유리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한 곳이라도 한번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자체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대선에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총선 때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비례대표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 수도권인데 현직 의원이 있는데 구의원이 있는데도 그렇겠군요. 그죠? 현직 구의원들도 있어요. 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출신들. 지금 수도권 내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합쳐도 더불어민주당 이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중에서 가장 뿌리에 있는 기초의원들이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4인 선거구 이야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찍고 근데 그중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것이냐 바른미래당을 찍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서 건전한 유권자들이라면 자유한국당 찍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거란 다음 말이죠. 정의당으로 바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50몇 프로 득표를 하고 나면 나머지 40몇 프로를 나눠먹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21% 갖고도 당선되고 이런 그렇죠. 방법으로 가겠죠.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막 직면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방선거만 있습니까?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노원병이 재밌더만 그 유명한 우리 이준석 씨 거기 노원병 뭐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접한 앵커 박종진, 송파울 나가는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안철수 쪽에서는 김근식. 이 사람은 이게 안철수의 지역구잖아요. 안개. 응. 안개. 육의 안개. 새벽 안개쯤에. 자, 안개의 김근식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노원병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송파울에는 임내연 전 의원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 또 부딪힐 거 아니야. 어떤 계파가 하나 당 만드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준석이 이 녀석은 정치하는구나. 이게 참 요 며칠간의 그 뉴스 타임라인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도대체가 아직까지도 안철수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사람인가요? 온갖 지방선거 뉴스마다 서울시장 후보는 강력한 라이벌이 안철수로 이제 등장을 해. 헤드라인만 보면. 그래서 안철수를 상대로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예비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이런 그 헤드라인을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언론사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유승민과 안철수는요,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밥집에서 김밥 먹었거든요. 실제로. 이영선이야? 네, 먹었는데, 김밥 먹는 순간에 YTN에서 안철수, 유승민 얘기 나오니까, 그 사장님 두 분이에요, 그 김밥집이. 근데, 바로 욕이 튀어나오던데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보수 아니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보수로 보여요, 얼굴이. 기분이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네. 사실 유승민은 점수를 많이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놈들 때문에 유승민 자체는 동정표가 조금 있어. 조금 그래도 건전하다는 보수들한테는. 근데 안철수는 지금 상황이 이도수도 아닌 게 됐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근본이 민주 세력에서 시작했는데 대선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불거지고 그러면서 약간 좀 캐릭터가 대선 토론 때부터 모자란 캐릭터. 거기다가 조작까지 저질렀다. 요 흐름으로 오면서 왜 바른미래당이 창당하게 되면 당대표는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여론조사 했잖아요. 유승민이 안철수보다 2배가 높아. 그리고 80%는 모르겠다야. 관심 없다야. 뭐 그런 식으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는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었다고 보는데 아까 명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어 오세훈이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능력 실력을 떠나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급들이 나오면 그렇게 이렇게 매치업을 할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양보했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언론들은 그런 식의 같은 그 클릭질 유도하기 위해서 막 붙이긴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보다 실제 득표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고정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 얻기도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민들 모아놓고 무슨 간담회 하다가 내가 무슨 아바타입니까 할 것 같고 이제 뭐 안철수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사실 버려져서 국민들은 다 버렸는데 내가 버려진지를 모르고 정체 없이 바람 따라 헤매는 비닐봉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까만색. 까만 비닐봉지 같은 느낌. 근데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웃기더라. 자기가 앉혀놓은 박주선과 유승민이 공동대표로 딱 앉아있는데 최고위원회의에 안철수가 이렇게 표정을 무표정하게 짓고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뭔가 유기견 같고 짠하네요. 불쌍한 표정? 마차님의 한방 아주 좋았어요. 오늘 계속 떠요. 야, 네. 자, 그러다가 유승민이 결국엔 사고를 치네요. 자유한국당과 연대가 가능하다. 이게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없다던 2달 전에 자기 발언을 또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안철수의 뒤를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할 것이다. 그때 그랬죠. 유승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홍준표는 또 똑같이 얘기했었죠. 홍준표도. 네. 예.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워딩들이 자꾸 바뀌어요. 당연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 정치인들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기필코 당선돼서 오겠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분을 지지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유승민과 안철수를 따라간 바른미래당으로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으로 가긴 좀 그렇고 그렇지만 저쪽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니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정치 개혁에
뭐랄까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면서 따라갔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말만 믿었었죠. 제3지대가 진짜 있는 줄 알고. 요즘 가상세계가 유행이니까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요즘 그 홍준표도 그 계속 똥볼을 차고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지도부 전체가 똥볼을 차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 똥볼에 유승민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촉발된 거냐면 원희룡이 바른미래당은 탈당하는데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희룡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야권 분열, 현재 보수 야권 분열이 되면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 경기를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불리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요. 대구 같은 데서 제대로 야권 분열이 되주면 만약에 김부겸 같은 후보가 나왔다면 굉장히 당선될 수도 있는 정도의 지금 그런 선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을 만들 때는 자유한국당 저 패거리들과는 절대 안 어울릴 거니까 건강한 보수라고 막 외치지만 정치라는 게 지지율은 안 올라. 둘 다 나가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 이 과정에서 못 견디고 색깔이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야. 원희룡이 탈당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원희룡을 달래는 거죠. 너 원희룡으로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단일화해 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마. 이런 메시지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네, 지금 하태경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유승민 대표가 좀 스텝을 잘못 밟은 것 같긴 해요,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유승민이 살아남는 법은 나는 노무현 방식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왜 33명이 바른정당 만들었다가 쪼그라들어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안철수랑 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승민이 지조 있게 가네라고 계속해서 이제 킵해두고 뭔가 마음의 빚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총선으로 가거나 그 과정 속에 굳건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쪼그라드는 것보다는 더 큰 일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못 기다리는 거죠.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대선에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총선 때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비례대표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 수도권인데 아, 현직 의원이 있는데 구의원이 있는데도 그렇겠군요. 그죠? 현직 구의원들도 있어요, 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출신들. 지금 수도권 내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합쳐도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중에서 가장 뿌리에 있는 기초의원들이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4인 선거구 이야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찍고 근데 그중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것이냐 바른미래당을 찍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서 건전한 유권자들이라면 자유한국당 찍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거란 다음 말이죠. 정의당으로 바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50몇 프로 득표를 하고 나면 나머지 40몇 프로를 나눠먹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21% 갖고도 당선되고 이런 그렇죠. 방법으로 가겠죠.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막 직면한 거다. 뾰족히 어떤 방법이 없던 유승민 안철수가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을 했지만 시너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막상 선거에 가면 당선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지역에 예전에 국민의당으로 활동하던 사람, 바른정당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한 당이 됐잖아요. 그들한테 날벼락인 거예요. 막 2, 3년 전도 아니고 선거 불과 몇 개월 안에 이걸 당을 합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내분이 극심해지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구 하면 또 반말하는 사람 나오고 그 과정에서 노른자위는 누가 가져갔는데 말에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분당의 씨앗을 바로 잉태해버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뭐 안철수의 캐릭터니까 깨지는 거에 쉽겠죠.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공천권을 누가 개인이 갖거나 홍준표처럼 다 가져버리면 권 PD가 얘기한 데가 이제 표출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좀 유리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뭐 한 곳이라도 한번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자체에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미래를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선거가 되면 당직자들은 민주당보다 많아. 제1당보다 많아. 그렇죠. 저번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양당이 두 배. 합쳐놨으니까 2배. 근데 선거가 왔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권에서의 가장 큰 권력은 공천권이잖아요. 근데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안철수계, 어느 지역에서는 유승민계.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호남, 충남 이런데 말고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당선될 기초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유리한 지역 있잖아.
자유한국당보다 평소 지지율이 더 나오는 지역 같은데 대구 쪽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구 쪽 말고 수도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대구 쪽에서는 저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요. 바른미래당 스타일이나 특성상. 그러니까 그 공천권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당은 쉽게 합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철수 혼자 나가긴 그렇다. 유승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자마자 원외 지역위원장 99명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승민 대표가 동반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성명을 발표했죠. 네. 근데 그 사람들 100%가 국민의당 출신이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첫 번째는 선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승민한테 뜬금없이 경기도지사건, 서울시장이건 어디건 또는 어디 대구시장이건 나가야 된다고 부추겨요. 근데 유승민은 그쪽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제대로 끝나서 졌을 때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에 비해서 선당우사하는 생각이 없고 본인이 같이 바람몰이 해줘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 당대표로만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임론을 미리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론을 던지고 안철수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안철수가 이미지로 더 씌워서 대표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안철수가 지난 과거에 해온 걸 보면 깨고 가서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얘기하다 홍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홍준표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당이 한국당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이 안 돼요. 한국당은. 이래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러브콜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렇다면 이후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안철수 이미지를 더 씌울 수